이렇게 하면 옆으로 덤블링하면서 회피하면서 사격하는 자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동적인 포즈도 소화가 되네요 이게. 그리고 본인이 선두에 서면서 디셉티콘을 지휘하는 듯한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앞으로 뛰어나가는 느낌이죠. 하면서 디셉티콘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리뷰는 바로 욜로파크의 AMK 프로 시리즈 메가트론! 영화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그러니까 영화판 2편이었죠. 거기에 등장한 메가트론입니다. 발매는 2025년 8월 발매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11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ASL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제가 AMK 프로 시리즈 리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분류는 모델 킷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파츠도 이미 다 도색되어 있고 프레임도 조립되어 있어서 기본 외장 조립이나 이런 것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파츠들 일부에는 또 합금이 쓰였으니까 그것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부터 그 영화판 메가트론의 특유의 그 험상궂은 얼굴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뒷모습을 보면 이제 분리되어 있는 프레임과 외장,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이제 베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시하는데도 뭐 문제없이 전시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슬리브 형태입니다. 이렇게 슬리브를 빼주면 짜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우리 차밍 메가트론. 뒤에도 디셉티콘의 엠블럼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네요. 오픈도 해볼까요? 오픈! 쫙 빼보면 이제 블리스터가 나오죠. 블리스터는 보통 3에서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 중간, 하고 이렇게 베이스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이제 외장 블리스터가 한 2개 정도 보통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일반적으로 맨 위에 올라와 있는 블리스터의 머리라던가 기본 프레임들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부터는 외장들 주르르르륵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몸통 외장부터 팔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베이스, 동그란 베이스 좋고요. 무장도 여기 같이 들어있네요. 여기에 매뉴얼까지. 매뉴얼에 보면은 파츠 구성 보여주면서 이 파츠의 넘버링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보면서 조립할 때 이 파츠 넘버링 보면서 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레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게 몸통입니다. 딱 봐도 중간중간 합금이 쓰인 게 보입니다. 주요 관절들이나 이런데 합금 주로 많이 쓰인 그런 형태고요. 등 쪽은 일부 외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네요. 여기에 골반. 골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통으로 합금으로 처리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고관절 추기동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가동 체크. 미리미리 해놓고 잘 되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그리고 허리를 먼저 껴보죠. 끼우고 이게 왼쪽 다리 끼우고요. 그대로 왼쪽 발. 오, 궤도 디테일이. 마찬가지 오른쪽 조립해주고요. 자, 오른쪽 발도 조립합니다. 이렇게 다리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왼팔. 그리고 왼팔의 어깨. 다음은 오른팔입니다. 팔이 좌우 비대칭이죠. 어깨까지 껴주고 양팔 연결. 여기에 머리까지 껴보면 이렇게 프레임의 완성입니다. 방금 봤듯이 이게 몸통이나 고관절이나 아니면은 이 다리나 팔 쪽도 주로 관절 쪽에 합금들이 많이 쓰였어요. 관절 축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디테일이나 외형 자세히 보는 거는 다 완성하고 보면 되니까 나머지도 조립해 볼까요? 다음은 다리 이외, 그러니까 상체랑 이제 골반까지 조립을 해볼 건데 일단 몸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복부를 결합하고 그 다음이 가슴. 조립하기 편하게 양팔 잠시 빼놓고요. 그 다음 옆구리 결합. 옆구리 양쪽 다 먼저 합시다. 반대쪽도 같이 동일하게 결합하고 다음이 겨드랑이. 이렇게 어깨를 들어주면은 구멍이 나타나고요. 여기 맞춰서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어깨를 들고 조립하고 닫고
그리고 흉부를 숙여서 구멍 노출시킨 다음에 등 부분 결합. 그리고 등의 정중앙도 조립하고 다음은 등의 부스터 부분 조립. 양쪽 다 조립하고 겉에 붙는 외장도 조립합니다. 마찬가지 양쪽 다 잘 해주고요. 어우 좋네. 그 다음 어깨 외장도 조립을 하는데 여기는 좌우가 파츠 비대칭입니다. 지금 오른쪽 어깨는 2줄짜리 외장인데 이제 반대쪽은 이제 1줄짜리로 아예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그 다음이 골반. 골반 뒤쪽 외장 끼우고 앞쪽 외장 끼우고 이렇게 앞뒤 잘 됐고요. 다음은 팔. 오른팔 먼저 해보죠. 어깨 위쪽을 먼저 끼우고 팔 하박 외장을 앞쪽 결합해주고 분리되어 있는 손을 결합해서 손목 연결. 이렇게 오른팔 완성이고요. 다음은 왼팔. 역시 어깨부터 끼우고 시작할까요? 어깨 끼우고 팔 외장끼리 조립. 그리고 팔을 가지고 와서 이번엔 팔 뒤쪽에다가 조립해줍니다. 그 다음 손을 가지고 와서 손 조립. 짜잔. 자, 왼팔 완성. 다음은 다리. 조립하기 편하게 좀 잠시 탈거를 했고요. 다리 블리스터도 이렇게 약간 위아래 느낌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인데 발만 그렇고 나머지 파츠는 좌우 분류네요. 이렇게. 허벅지 앞쪽 조립하고 옆쪽도 미리미리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발도 조립을 해주고요. 이게 발이 이게 안쪽 파츠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바깥쪽 게 이게 합금 소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발 바깥쪽까지 조립을 해주고요. 발목도 지금 조립해줍니다. 오케이. 반대쪽까지 조립을 해주고요. 허벅지도 외장이 2개입니다. 2개 다 조립을 해주고 바깥쪽 외장 마무리. 그 밑에 조그만한 부분에 또 외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결합해줍니다. 마무리는 무릎인데 이 무릎도 이 바깥쪽이 합금으로 소리가 묵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다리의 완성. 느낌 좋고요. 반대쪽도 거의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바깥쪽 발 파츠는 합금이고요. 발 조립하고 양쪽 다 끼우고 발목도 위쪽 끼우고 반대쪽도 끼우고 허벅지 바깥쪽 조립하고 그 밑에도 끼우고 바깥쪽 파츠 역시 살짝 좀 끼워주고 허벅지 쪽 조립, 외장 위쪽도 조립, 앞쪽과 바깥쪽까지. 그리고 마무리는 무릎. 자, 반대쪽 다리도 완성. 그렇게 완성된 다리 양쪽 다 조립해주고 팔 양쪽 다 결합해주면 메가트론의 완성!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아직 무기도 남았어요. 무기까지 다 만들고 메가트론 본체 보도록 합시다. 무기는 뭐 간단합니다. 역시나 외장들만 이렇게 조립해주기만 하면 짜잔! 무기까지 완성됐고요. 베이스도 이렇게 스탠드 끼우고 앞에 디셉티콘까지 딱 껴주면 베이스도 완성! 이렇게 전체 구성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완성도 됐겠다.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베이스입니다. 이전 그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버전 옵티머스 했을 때도 베이스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에 잘 어울리는 아무래도 트랜스포머라는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베이스 들어갑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은색이랑 금색, 도색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디세티콘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이 엠블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엠블럼 뒤가 자석입니다. 그래서 LED 온오프 기믹 때 또 요거 확인해 봐야겠죠. 참고로 LED는 머리랑 무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탠드 자체는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각도로 꺾어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무장인 퓨전 캐논. 이 영화판 메가트론의 기본 무장이자 메인 무장 퓨전 캐논입니다. 참고로 패자의 역습에서는 이 앞에 데스락 핀서라고 하는 집게발처럼 생긴 이 무장이 추가가 됐죠. 팔을 교체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기본적인 웨더링들 이래저래 들어가 있습니다. 퓨전 캐논 부분 이렇게 캐논의 앞부분도 멋지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 역시 이렇게 외장이 추가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도색은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도 있네요.
데스락 핀서 역시 관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윗부분은 이렇게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퓨전 캐논의 총구를 이 옆으로 빼주면 안쪽에 LED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볼게요. 짜란! 사용하는 배터리는 LR621번 2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잘 집어넣고 안쪽에 잘 결합해주고 다시 외장을 살포시 덮어줍니다. 여기서 방금 본 엠블럼 뒤에 자석 가지고 와서 터치. 짠! LED 온! 멋지고요. 한 번 더 터치하면은 깜빡깜빡하고요. 한 번 더 하면은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형태.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고. 기본 형태죠. 지난번에도 봤던 LED 순서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가트론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메가트론 하면 이 덩치죠. 이 덩치가 역시 보스급스러운 이 이미지, 그리고 이 날카로운 디자인,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잘 살아있네요. 좋다. 저번에 욜로파크 ANK 프로 만졌을 때도 그랬지만은 진짜 멋있긴 하네요. 외형이 너무 살벌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 오, 좋습니다. 그럼 사이즈도 봐야겠죠. 카탈로그상의 사이즈가 22cm라 그랬거든요. 쫙 한번 보면 아닌데 지금 이거 무릎을 조금 살짝 굽혀놓은 상태인데도 23cm인데요? 크다.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흉폭하게 생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야, 진짜 이 뭐랄까 악역의 보스다운 그런 카리스마,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버전 G1의 메가트론은 되게 귀여운 구석도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악역이다, 그리고 보스다,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디자인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패널 라인들, 그리고 뾰족하게 생긴 머리 위쪽 디자인, 귀 부분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눈은 빨간색에다가 확실히 옵티머스랑은 다르게 좀 더 외계 로봇답다라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 아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테일이 아주 멋지죠. 거기다가 뒤통수도 보면은 뒤쪽도 디테일이 살벌합니다. 예, 머리 양옆으로 해가지고 뭐 동그란 디테일도 보이고요. 뾰족뾰족한 무언가가 막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머리에도 LED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석 터치. 빨간 눈이 그냥 바로 번뜩이는 그런 느낌. 한 번 더 터치하면 깜빡깜빡하고요. 한 번 더 서서히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형태. 됐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고. 동일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움직입니다. 입 가동. 입을 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스타스크림 해야 될 것 같아. 자, 얼굴만으로도 재밌네, 그죠? 그리고 몸통 역시 외계 로봇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의 아주 멋진 디자인인데요. 그러면서도 이 친구들은 생명체다 보니까 몸통도 보면 약간 근육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슴 근육, 복근 갈라져 있는 디테일 막 이런 걸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세히 보면은 역시 웨더링 도색들 다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색으로 되어 있는 메탈릭 포인트들도 있어요. 좀 더 메카닉적인 그런 느낌이 더 살아난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역시 여기저기 갈라져 있는 이런 외장들, 뭐 이제 막 철골 같은 느낌도 조금씩 들고요. 중간중간 금색으로 동그란 부분들도 보이네요. 이 복부 중앙도 그렇지만 이렇게 옆으로도 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운데는 진짜 복근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옆구리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프레임들이 막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굉장히 멋집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깨 위쪽으로 들어가는 요 두 개의 외장, 양옆에 외장 있죠? 이쪽은 좌우 비대칭입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있는 게 훨씬 두꺼운 외장을 쓰고, 왼쪽 어깨를 감싸고 있는 거는 이제 파츠 좀 두껍지 않은 그런 형태. 근데 이런 데에도 자세히 보면은 자기네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어깨 안쪽도 그렇고요. 여기는 쇄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 해서 이렇게 문자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멋진 포인트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등으로는 양옆으로 거대한 부스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는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고요. 상당히 멋지죠.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외장 역시 가만 보면은 은색도 단색이 아니라 투톤으로 살짝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고요. 역시 웨더링도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자기네 문자 역시 같이 들어가 있네요. 등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게 척추 같은 디자인, 그런 디테일, 그리고 양옆으로도 동그란 부분에 파여 있는 부분도 보이고 이 안쪽으로도 역시 동색의 약간 엔진스러운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틈새까지도 다 메탈릭 컬러들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팔 부분 역시 좌우 비대칭이거든요, 얘들. 일단 어깨부터 이제 오른쪽 어깨가 훨씬 뾰족하고 위로 솟구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왼쪽 어깨가 약간 좀 둥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되게 공격적인 느낌이면 왼쪽 어깨는 약간 방어 느낌? 그런 느낌.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은 딱 그렇게 좌우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 어깨도 좀 살펴보면 역시나 자기네 문자 들어가 있는 거 여전하고요. 웨더링도 여전히 잘 들어가 있고 곡면이라던가 샤프하게 모이는 이 윗부분 이런 느낌이라던가 뒷부분에도 외장이 덧대져 있는 형태, 밑에도 약간 레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동그란 디테일과 함께 멋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역시 어깨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외장 멋지게 디자인 역시나 샤프하고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웨더링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팔꿈치 근처 쪽은 이제 팔 뒤쪽의 외장이 이렇게 추가 가동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하나가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요런 것도 보이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위쪽 관절은 합금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축 부분이 플라스틱이네요. 되게 단단하게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른팔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외장들이 철판이 막 불규칙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되게 이런 발톱 같이 생긴 부분에다가 되게 샤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팔꿈치 쪽도 널찍한 게 약간 팔꿈치를 감싸고 있는 외장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메가트론 특징 중 하나가 이 손이었는데 마치 손톱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도 손가락에 다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 가동도 있고요. 손을 쫙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요. 앞부분 역시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 윗부분도 역시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여 보면은 손을 쫙 편 것 같은 디자인이 됩니다. 다양하게 좀 손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팔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깨 자체는 좀 둥글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마찬가지로 웨더링과 함께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눈에 띄고 아까랑 다르게 좀 더 곡선 패널 라인들이 많죠. 그리고 앞쪽을 감싸고 있는 형태와 뒤쪽을 감싸고 있는 형태의 앞뒤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근처도 이제 좌우 다르게 생겼습니다. 왼팔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뻗어 있는 외장이 뾰족하게 하나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뒤쪽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관절도 위쪽은 합금, 아래쪽은 플라스틱. 그리고 그 아래쪽 하박 같은 경우도 오른팔은 막 철판들이 막 넓게 붙어있는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무슨 뾰족하게 가공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팔이 좌우 다르게 생긴 게 확실하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웨더링은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손은 왼손이 손가락이 더 많죠. 역시나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쫙쫙쫙 펼쳐주면서 관절들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또 다양하게 꺾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오른손과 왼손 사뭇 다르다. 훨씬 더 좀 왼손이 흉폭하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골반 자체는 되게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파츠 자체도 앞뒤로 하나씩만 딱 쓰는 형태인데 이 엉덩이 쪽이 이 웨더링이 멋지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에다가 뾰족뾰족한 그런 디자인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리고 팔은 좌우가 다르게 생겼지만 다리는 좌우가 똑같이 생겼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무릎까지 전부 다 궤도, 무슨 가시 같은 게 달린 궤도 형태인 게 특징이고요. 둥근 외장과 바깥쪽에서 보았을 때는 무슨 터빈 같은 디테일도 조금씩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쪽 같은 경우는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 감싸고 있는 외장 자체는 되게 둥글죠. 둥글면서도 패널 라인 멋있게 들어가고 웨더링 멋있게 들어가고 허벅지 바깥쪽부터 해서 금색의 포인트들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보입니다. 군데군데 보이고요. 허벅지 뒤쪽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도 무슨 추진장치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부 색깔은 또 멋지게 도색되어 있어서 보기 좋은 부분 중 하나고요. 이 허벅지 뒤쪽 역시 이렇게 넓은 외장이 감싸고 있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도 가만 보면 여기도 궤도가 감싸고 있는 것 같은 형태거든요. 이 안쪽도 프레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궤도? 그런 느낌. 그리고 마치 서스펜션처럼 보이는 이런 허벅지 뒤쪽의 내부 디테일이라던가 이 무릎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입니다. 궤도가 막 여기저기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궤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이런 금색의 마치 기어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아니면 터빈 같은 느낌? 그런 형태로 해서 바깥쪽부터 해서 이 내부 디테일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게 이제 이 궤도입니다. 캐터필러. 색깔도 되게 멋있게 되어 있어요. 군데군데 이제 어두운 컬러지만 은색이 드러나 있는 부분도 보여서 아주 멋지게 도색되어 있고 조형도 뾰족뾰족하면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렇게 끝부분 끝라인은 되게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 발목 같은 형태죠. 여기도 되게 뭐 가시 달린 것처럼 뾰족뾰족하죠. 내부 역시 마찬가지 휠 아니면 뭐 기어 막 그런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를 감싸고 있는 외장 역시 이 문자 당연히 들어가 있네요. 문자와 웨더링, 은색 아주 멋지고요. 특히나 발 부분 발이 또 이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색깔도 색깔이지만 역시 궤도 디테일이랑 가운데 있는 실린더 이거 발목 움직이면은 가동하는 실린더입니다. 이따 가동 보면서 살짝 보고요. 정말 멋지게 되어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안쪽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 궤도의 형태, 이 발 자체가 궤도고 가시까지 달렸다 보니까 이 다리에 있는 이 궤도마저 무장이죠. 캐터필러 그라인딩이라고 하는 무장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뭐 옵티머스를 밟아버린다던가 막 궤도를 돌리면서 긁어버린다던가 그리고 스타스크림을 위협한다던가 정확히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발바닥 쪽도 마찬가지.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프레임 보면서는 골반이 합금 쓰고 있다라는 걸 봤는데 이제 무릎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제 관절부가 슬쩍 보이죠? 저기도 합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조립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들어가는 축 부분은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금을 꽤나 많이 쓰고 있다. 거기다가 외장부에도 합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리 쪽에 좀 쓰지만 주로 관절부라든가 가동부에 많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이 디자인이 가동이 편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몇몇 부분은 이야 놀랍네. 이게 이렇게 되네 싶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목은 기본 볼 조인트입니다. 고개 돌리는데 특별히 걸리는 거 없어서 편하게 돌아가고요. 여기서 볼 조인트 위쪽에도 이렇게 축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고개를 드는데 숙이는데 편하고요. 목 아래쪽에도 가동축이 또 있으니까 고개를 들거나 이렇게 막 안쪽으로 넣거나 넣고 빼고 숙이는 것도 크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어깨는 이 되게 외장들이 간섭이 심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좀 간섭이 있기는 한데 안쪽에 있는 외장도 볼 조인트라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바깥쪽 외장도 볼 조인트 연결인데다가 바깥쪽 관절이 하나 또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을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어깨 안쪽 관절, 몸통 쪽으로 들어가 있는 내부도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상하 가동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팔 옆으로 드는 것도 지금 이 어깨 외장들 다 움직여주면은 상당히 크게 옆으로 드는 게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당연히 연결은 축이니까 편안하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팔 회전축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안쪽으로도 외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는 좀 팔이 가동 시에 살짝 이 내부가 간섭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 좀 조심해가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이게 상상 이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완전히 굽혀지는 팔꿈치거든요. 심지어 오른팔 같은 경우는 이 관절 앞을 가리고 있는 외장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히 굽혀지기도 하고 왼팔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완전히 막 엄청 움직이죠. 그리고 허리도 기본 회전축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움직여줍니다. 편안하게 허리 회전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흉부도 좌우 스윙 축도 들어가 있고 숙였다 들었다 심지어 숙이는 거는 아래쪽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숙이는 게 가능합니다.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다음은 고관절인데 제일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가 고관절입니다. 일단 축이동 기믹이 있습니다. 안쪽에도 딱 보면 빈 공간이 좀 보이죠? 그래서 축이 밑으로 쭉 하고 내려옵니다. 와우!
공간 확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딱 이렇게까지 추기동 하잖아요? 다리가 90도 이상으로 그냥 옆으로 좀 벌려주면 훨씬 그냥 한 바퀴 돌아버리는 그런 느낌. 다리 엄청 움직이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도 뭐 90도 이상 들어줘요. 추기동을 안 하면 대신에 확실히 공간적으로 이제 내부가 좁다 보니까 다리 움직이는 게 확실히 제한적입니다. 다리 좀 벌려도 좀 이게 외장끼리 간섭이 심하다거나 그러더라고요. 물론 허벅지 회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금 관절 축 기준으로 편하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이 이 무릎 외장 같은 부분 아래쪽, 그러니까 궤도와 궤도 사이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굽히기 전에 추천은 이 종아리 외장을 이렇게 뒤쪽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이중관절이에요. 이중관절이라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 놓을 수도 있고 뒤로 당겨서 공간을 만들어 둘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니까 합금 관절이 확실하게 눈에 띄죠. 그래서 위쪽 관절, 아래쪽 관절 다 움직여서 90도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 펴는 것도 쫙 이중관절로 해서 쫙 펴지기도 하고요. 아래쪽 관절만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쪽 관절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목도 축에서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접지 않은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쭉 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굽혀주거나, 굽힐 때 보면은 발목 안쪽에 이렇게 굽힐 수 있는 축이 하나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내부 파츠를 밀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움직일 때 이렇게 아래쪽을 살짝 당겨주거나 밀면서 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실린더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무릎 꿇기도 가능하다. 와우, 진짜 메가트론 디자인은 거의 가동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와, 아니에요. 이게 되네. 그러면 액션 보기 전에 잠시 배터리 교체 그리고 팔 교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퓨전 캐논의 배터리 교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총구랑 이 왼쪽, 그러니까 기다란 걸 밑으로 봤을 때 왼쪽 외장 같이 빼주게 되면은 분리가 되고요. 이 퓨전 캐논의 총구 안쪽에 이렇게 LED 유닛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이대로 교체하면 되겠고요. 그대로 다시 조립해주게 되면은 완료! 그리고 머리 LED 교체는 머리를 한번 분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볼 조인트 빼고요. 머리 양옆에 장식을 분리해주고 안면도, 그러니까 이렇게 턱 제외하고 나머지 윗부분을 분해해주고 내부에 LED 유닛이 보이죠?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갈라줍니다. 하면은 뒤통수가 분리되면서 안쪽에 LED 유닛이 나오죠. 이대로 이제 배터리 교체해주면 되는데 머리랑 무기 동일하게 LR621번 2개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인트 맞춰가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조립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좌우 조립, 안면 다시 끼워주고 머리 장식도 다시 끼워주기만 하면 이렇게 교체가 끝납니다. 퓨전 캐논으로 팔을 교체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오른팔 하박을 이렇게 빼주고 그 뺀 자리를 퓨전 캐논으로 교체. 간단하게 교체가 완료되죠? 그럼 본격적으로 포즈 보러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액션도 살펴봐야겠죠. 야,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는데요. 이 뭐랄까 메가트론 특유의 묵직한 느낌이 아주 멋져서, 이게 메가트론이 희한하게 팔은 좀 얇아 보이는데 나머지가 다 두꺼워요. 그래서 그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 영화판 이 메가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잘 세워놓기만 해도 충분히 그 매력이 전달이 되죠. 그러다가도 이렇게 얼굴 쪽 줌인 딱 하면서 스타스크림한테 그걸 내게 가져와라 라든가 그런 느낌의 구도도 나오는데, 특히 이 손 구조라던가 생김새만 보면은 그냥 무기 같잖아요. 클로라던가 이런 집게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영화에서는 약간 사람 손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 그런 게 좀 되게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상대를 밟고 궤도로 갈아버리려는 그런 구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밑에 왠지 스타스크림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구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서 바라보면 좀 되게 위협적이잖아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 각도 보이세요? 다리 올라가 있는 각도? 상체를 숙이면서 짓밟는 이런 포즈가 생각보다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가거나 그래가지고 되게 까다로운 포즈기도 한데 그게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서 이거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오른팔을 퓨전 캐논으로 바꾸고 사격 액션 취해봤습니다. 작중에도 사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퓨전 캐논 상태일 때도 앞에 클로처럼 해서 무장이 달려있으니까 이것도 박력이 좋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상체만 줌해서 머리와 무장에 LED까지 다 켜줬을 때의 느낌. 이 구도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른팔에 퓨전 캐논을 착 치켜들면서 상대를 위협하는 듯한 느낌. 여기서 입을 딱 벌리면서 분노를 내뿜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영화에서도 이렇게 클로즈업된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포즈도 전시인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아니었잖아요. 이런 클로즈업된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느낌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이거 메가트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리고 이제 스탠드 사용해볼까 합니다. 골반 뒤로 갑니다. 맨 아래 보면은 이렇게 파츠가 하나 이렇게 구멍을 막고 있거든요. 이걸 빼면 스탠드에 있는 조인트를 끼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옆으로 덤블링하면서 회피하면서 사격하는 자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동적인 포즈도 소화가 되네요 이게. 그리고 본인이 선두에 서면서 디셉티콘을 지휘하는 듯한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앞으로 뛰어나가는 느낌이죠. 하면서 디셉티콘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잠시 오른팔을 내려놓고 전황을 살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로우 앵글로 바라본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에 로우 앵글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인간들도 싸우다 보니까 인간 시점에서 보는 장면이 꽤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내려가야겠죠? 아마 이 정도 각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로우 앵글로 바라봤을 때의 메가트론 또 느낌이 다릅니다. 하면서 이제 이쯤에서 정신없이 인간들이 막 뛰어가고 있는 이 옆으로 이렇게 싹 뛰어가 그런 느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욜로파크의 AMK 프로 시리즈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의 메가트론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합금 사용된 관절 그리고 그것 덕분에 이제 무게감이라던가 기본적인 만족도가 꽤 높은데 거기에 플러스 일단 당연히 외장 전부 다 도색되어 있죠. 웨더링 다 되어 있지. 그 질감이 되게 좋아요. 전반적으로 메탈릭 컬러지만 그리 튀지 않고 되게 그 영화에서 본 느낌이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패자의 역습이면은 그 실사 영화판에 그 절정을 달릴 때였기 때문에 그 메가트론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졌고 활약도 좋았고 그게 이 제품 안에 디자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특히나 다리가 하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궤도의 디테일부터 해가지고 뭐 액션 좋아하니까 가동까지 좋아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메가트론 좋아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는 진짜 강추입니다. 그리고 AMK 프로 시리즈 또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모델 킷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말이 모델 킷이지 도색 다 되어 있지 웨더링 다 되어 있지 정말 순수하게 파츠도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모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라모델을 잘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피규어만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 조립 잘 못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보세요. 이거 쉽습니다. 하고 권할 수 있는 그 정도 퀄리티 여전합니다. 옵티머스 때도 참 그 부분 좋았는데 메가트론은 와 조형까지 좋아서 더 좋네요.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